종현시인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6년 5월의 둘째 주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주중 방송 시간입니다. 금일은 지난주 결과를 살펴보고 금주 결과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금주 살펴봐야 될 특이사항, 금주에 출전하는 마필들, 복병 마필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서울 경마장은 그래도 함수율이 약간 높았는데, 약간 높은 정도였죠. 5주로였고, 부산 경마장이 부산 경마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분량 20%, 그렇다고 해서 또 취입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취입도 됐고, 앞에 가는 말들이, 한 7, 80%는 유리했죠. 그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금주는 이제 주반으로 갈수록, 함수율은 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떨어지면 거의 정상적인 주로로 진행이 될 거고, 약간 높으면은 그래도 앞에 가는 말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고요. 개인적인 예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독서가 취미라 그러면은 손가락질 받던 시기가 있죠. 당연히 독서는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독서가 취미냐. 근데 요즘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7, 80%는 되기 때문에, 저는 누가 취미가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독서와 러닝,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또 집 앞에 도서관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왔는데, 이제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 GE, 이제 잭 웰치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회장이었는데, 거기 자서전이 있습니다. 잭 진솔한 고백이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양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을 꼭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문어발식 확장,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수합병 이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양면성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자서전 시작이 요겁니다. 네. 잠깐 읽어드리면, 고등학교 시절 하키 경기 얘기로 시작을 한다. 주장이었던 잭 웰치는 팀원의 실수로 역전패를 당하자 경기장에서 하키 스틱을 내던지며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어머니가 따라 들어가 그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른다면 결코 멋지게 승리하는 법을 알 수 없다. 이놈의 자식아. 그래서 평생 가슴에 생긴 조언이었다. 요 문구가 있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지난주 저 이기지 못했습니다. 중배당 막권을 한 4개, 저배당 2개 이렇게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냈다라고 그냥 우겨버리면 되는데, 이기지 못했죠.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요 문구가 참 자서전에서 읽었던 문구가 딱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문제 하고요. 지난주는 졌습니다. 제가 진 건 진 거고, 메인 승부 때문에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는 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두두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서울 한두, 부산 한두. 근데 그중 한두가 육경주에 나왔던 럭키 프랭크였죠. 그죠? 그러니까는 럭키 프랭크를 놓고 메인 승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헤리 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기도가 약간 잡혀서 배당판에 바람이 불 것 같았어요. 여지없이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번이 빠지면서 4번, 5번으로 들어와서 이 21배가 들어왔는데, 끝나고 또 다시 정리하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메인 승부를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어설픈 말 갖고 하면은 바람도 불고 못 들어온다. 두 번째는 남들이 찾지 못하는 말을 찾아야 된다. 더 큰 배당으로 적중을 해서 한 경주로 끝내야 된다. 이런 강박에 좀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제 메인 승부를 함께 해주시거든요. 너무 죄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물거품이 된 막건으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드는 생각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대로 분석한 대로 느낀 대로 하자. 배당판에 바람이 불건 말건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세게 보는 말이
뭐 조금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조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박의 그 강박, 세 가지 강박에 사로잡혀서 메인 승부처로 공략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 메인 승부 경주는 괜찮을 겁니다. 뭐 다른 경주가 그래서 제가 요 문구를 써드렸다고 이거 맨날 지고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 내용도 괜찮고요. 뭐 적중 경주도 뭐 괜찮아요. 저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인 승부 경주가 저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한 주가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강박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대로 분석한 대로 느낀 대로 하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 외 다른 특이 사항들은 없고요. 그러면 설 둘째 주, 5월 둘째 주 서울 부산 복병마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앤 프랭크 한두는 들어왔고요. 한두는 못 들어왔습니다. 한두는 못 들어왔는데 금주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로드 투 스타, 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경복 스트레가 두 대의 마필들이 모두 다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로드 투 스타입니다. 예, 일요일 국산호군 1300 경주거리에 출전하는데 직전 4가지 악재를 만났어요. 4가지 악재. 예, 이런 악재를 극복하는 말은 명마겠죠. 제가 왜 4가지 악재인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말은 혼합사군 1800 경주거리에 출전하는 5점 하방의 외산사군 경복 스트레가입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이 로드 투 스타가 출전하는 경주는 나름대로 잘 뛰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크레이지 챔프 직전에 우승했죠. 이안 퍼펙트 승군전에 무너졌지만은 2회전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뭐 거센펀치도 아직 6점밖에는 안 뛴 말이고요. 그리고 요 용빛이나 가능성 보이고 있고 무한아르고도 가능성 보이고 있는 말이고. 근데 전적은 많은 말이고 로드 투 스타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도전 마필들 뭐 이클립스 엣지, 실라이 파이터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 상승세인 크레이지 챔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말들은 다 비슷하지만은 이 로드 투 스타는 눈에 잘 안 띄는 말이에요. 왜 눈에 안 띄냐? 직전에 꼴등, 2회전에 꼴등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로드 투 스타는 원래 뒤에서 올라와도 되는 말입니다. 보시면은 요 점 위치가 있는 위치거든요. 1코너, 코너 돌기 전, 뭐 이제 3코너, 4코너, 직선 요런 부분인데 맨 뒤에 있죠. 그죠? 맨 뒤에 올라와서 3차. 중후미권에서 올라와서 4차. 그러니까는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9번 뛰어서 2번 들어왔습니다. 아직 보여줄 걸음도 남아있죠. 직전 경주만 딱 보시면 됩니다. 4월 11일 5경주인데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가능성을 보이다가 왜 못 뛰었냐? 요때는 9번 게이트, 빠른 말들 많았고요. 9번 게이트. 요때는 10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죠. 여기 10번 로드 투 스타 있습니다. 1번 터보삭스가 낙마 있습니다. 그것도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예, 로드 투 스타. 10번 게이트, 코지가 기승을 했습니다. 예, 발주, 어때요? 예, 착지 불량. 예, 발주할 때 착지 불량이에요. 1번. 발주할 때 착지 불량.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코지가 스타트가 좋은 기수인데, 맨 뒤에 있잖아요. 앞에 가지 못하고. 그죠? 좀 더 앞에 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동료하죠. 여기 있는 말. 여기 있는 말. 예, 채찍으로 동료하고 몰고 가려고 노력하는데, 1200 경주거리인데 자리가 없죠. 그래서 취입해야겠다. 인코스로 들어가는데 터보삭스가 낙마합니다. 낙마했죠. 그러면서 코지 말한테 밟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코지가. 그래서 뒤를 돌아보죠. 야, 이건 내가 밟았나? 잘못됐나? 심리적인 위축이 딱 옵니다. 이 기수들은 낙마해서 자기가 밟은 것 같으면은 그냥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 순간에.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너무 미안한 거죠. 이 잘못이 아니어도. 코지의 잘못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쪽으로 외곽으로 빠지죠. 이 순간 어때요? 다 끝났어요, 경주는 이미. 1200인데 뭐, 어떻게 더 합니까, 여기서. 저 두 번의, 악재를 만났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내측으로 따라갑니다. 맨 뒤에 있는 말.
맨 뒤에 있는 말. 맨 뒤로 따라가서 괜찮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코지는 뭐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밟지 않았겠지. 뭐 마른 사람을 잘 안 밟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직선주로 해서 인코스로 추입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지금 어디 있는 말이죠? 네, 여기 있는 말. 여기 있는 말. 네, 여기 있는 말. 그래서 탄력을 붙여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그러다가 이런 말들이 막 들어오니까는 인코스로 사용하니까는 전에 충돌했던 기억이 있죠. 야, 이거 또 부딪히는 거 아니야? 네, 또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냥 세워버립니다. 말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안 되겠다. 어때요? 보통 직선주로 해서 앞에 가는 말이 이렇게 몰면 어떻게 돼요? 면허 정지 당해요, 면허 정지. 근데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경주를 고삐만 갈아지고 여기 있는 말 고삐만 갈아지고 전혀 추진하지 못하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재결해서 또 전체적인 상황이나 추후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만일 낙마하지 않고 코지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막 들어왔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최소 따라붙었을 거예요. 최소. 그러면 이번 경주 윤곽이 좀 잡힐 수도 있는 말이죠. 또는 더 잘 탔으면은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를 만나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전주표 상으로는 전혀. 근데 원래 추입이 됐단 말. 그죠? 그리고 2회전에 9번 게이트, 직전에 10번 게이트. 너무 불리했던 말, 발주기가. 근데 이번에는 센 말들이 많지 않은 구도, 1300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게이트가 좋아지고 선두권으로 빨리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편성이라면 정말 재미있는 말이죠. 로드 투스산은. 자, 두 번째 마필은 경복 스트레가입니다. 역시 별로 인기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800 경주거리거든요. 1800. 근데 장거리 잘 뛰고 있는 장고맨, 나는 꿈, 소드윙, 스카일러 지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썬나이트, 경복 스트레가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2회전에 우승했던 탄탄대로 꾸준한 모습 보이고 있는 플라잉 더칸, 추진력 있는 올라운드 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복 스트레가도 별로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뭘 보셔야 되냐면은 경복 스트레가도 한번 보고 갈게요. 4월 10일 3경주 보시면은 경복 스트레가는 원래 요때 서승훈이 탔을 때 1번 게이트였어요. 선입이 되는 말이었어요. 선입이 되는 말. 요때는 7번 게이트에서 이제 외곽으로 좀 몰아대면서 갔는데 그래도 이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소화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4월 10일 3경주 10번 최시대가 기승을 했습니다. 최시대도 요즘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그게 순리예요, 순리. 문세영이가 조교사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고 그러면은 박태정 제외하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고 저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은 달라요, 달라.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50대 후반이 다르고. 그런데 최시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됐어요. 달라요. 조교사 면허도 있거든요.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피해를 경마 팬들이 보거든요. 자기가 기복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자, 10번 게이트 최시대가 기승을 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말입니다. 노란색 복장에 하늘색 모자. 자, 스타트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10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때요? 이 장면만 보면 알잖아요. 지금 몇 열 외곽을 돌고 있는 거예요. 직선주로니까 큰 게 관계는 없죠. 자리가 나겠습니까, 여기? 자리가 날까요? 자리가 날까요? 자리 안 나죠.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막 4열 외곽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에 화면으로 보면은 막 7, 8열 외곽 도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냥 넉넉 잡아서 5열, 6열 외곽. 그리고 이게 조교사의 작전인지 자기의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말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따라가도 된다라면은 아예 들어가도 되는데 저렇게 계속 외곽을 돌잖아요. 저렇게 직전에 서승훈이가 저렇게 타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만 보고 야 외곽을 좀 돌더라도 이 말은 모래를 피해야 돼. 예. 그렇게 조교사가 작전 지시를 했던가? 최시대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알아서 타거든요. 예. 조교사가 별 얘기를 안 해요. 모래를 맞아도 가잖아요 말이요. 예, 그죠? 그래서 빠른 페이스로 진행되는 경주 혼자 최외곽 돌고 여러분들 이렇게 동료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코너 돌 때 밀고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리하는 거예요. 예, 참고 있다가 한 발 쓰는 거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혼자 5, 6열 외곽 돌면서 동료하고 힘 다 빼고. 그죠? 말에 대한 공부도 안 할 뿐더러 전개 선택도 잘못됐죠. 보통 능력이 없는 말이라면 이제 쓰기 시작해야죠. 또 이 경주는 개인적으로 또 마음 아픈 경주예요. 예, 왜냐하면 메인 수부 경주 주인공이 여기 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기 많은 용어를 안 불렀어요. 예, 그래서 마음 아픈 경주이긴 하는데 마음 아픈 건 마음 아픈 거고요. 최시대가 기승하는 경복 스트레가는 어디죠? 외곽. 그죠? 이 외곽을 계속 도니까는 다른 말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전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때요? 직선주로에서는 앞에 가는 말은 뻗었고 저렇게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외곽이 있는 말. 경주 종말에 끈기는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은. 이게 좀 빠른 페이스로 진행되는 경주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경주가 보시면은 대부분의 말들이 참고 한 발을 쓰는데 장고맨 정도만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이죠. 선임마, 취임마, 선임마 또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 그리고 썬나이트, 취임마. 빠른 말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래 안 맞는다고 쳐요. 그러면 선행마 외곽에도 쓸 수 있어요. 또는 선입 최적 전개까지 가능해요. 예. 이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주거리를 늘려서 대폭적으로 늘려나왔기 때문에 물음표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런데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경복 스트레가도 세게 봐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대의 마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로드 투 스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복 스트레가 또 출마표 발표되고 마무리 훈련 관찰하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출마표가 발표되면은 예상 방송 잘 준비해서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